프로그램이라는 게 우리가 배울 건데 시스템 프로그램 도대체 뭐냐 뭐 이런 부분들 하고 그리고 리눅스와 시스템의 역사, 리눅스 시스템의 역사 그리고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 함수 비교 이런 부분들을 어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 부분을 살펴봤던 것 같아요. 시스템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에 수업 한 시간 한 번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복습을 사실 많이 안 하게 되죠. 이 그 USG 과목이 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업 시간에 잘 집중을 하고 가능하면 중간중간 그 강의 교재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좀 보면서 리마인드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이. 자, 그래서 리눅스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뭔지 뭐 이 부분은 이제 뭐 딱히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키는 게 결국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썼고 그래서 메모리 위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래밍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이 명령어들을 어디에 메모리 위에 메인 메모리 위에 이제 이렇게 올려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이 이 방식이 폰 노이만 구조이다.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 폰 노이만은 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아주 많은 이론들을 만든 천재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다양한 이 업적을 남겼는지를 아마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고 오케이. 그래서 폰 노이만이라는 구조를 우리가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다 폰 노이만 구조죠. 폰 노이만 구조. 오케이. 자, 그리고 어쨌든 프로그램은 결국은 작업 지시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뭐 이런 개발 과정이 있다. 사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내가 이 비전공자 학생들이 조금 있으니까 비전공자 학생들이 일단 비전공자이더라도 이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거나 또는 이 과목을 들으면서 프로그래밍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따라오기가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는 대부분 이 단계의 일을 할 거예요. 구현하고 테스팅하고 이런 단계의 일을 많이 할 거다. 물론 설계도 일부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될 거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구현 과정 뭐 이 부분은 특별히 설명할 게 많지는 않겠죠. 이 소스 파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 파일을 컴파일러 그러니까 번역하면 이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게 결국은 기계요. 이진수로만 이루어진 언어예요. 이진수로만 이루어진 언어인데 그래서 이 이진수로 이루어진 기계어가 만들어지고 그 기계어가 어때요? 실행 파일 기계어가 기존에 있는 함수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라이브러리와 우리가 만든 오브젝트 파일이 어, 이렇게 더해져서 그러니까 링크라는 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연결을 해서 최종적인 실행 파일을 만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하면 화면에 이제 뭔가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요.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설계를 잘 해야 된다. 할 때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알고리즘 개발하는 단계이다. 설계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나하고 소스 코드를 그러니까 사실은 주요하게 할 일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쭉 계속 만들어야 돼요. 소스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당연히 컴파일해서
컴파일해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역할, 일을 하고 바꾸면은 바꾸고 나서 또 어떻게 이제 뭐 실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오류가 있으면 오류도 고쳐야 되고.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나는 것들은 우리는 컴파일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 컴파일 오류. 컴파일 할 때 발생하는 오류는 컴파일 오류. 문법적으로 이상하죠. He go to school. 이상하죠.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우리가 만드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우리가 작성할 때도 문법적인 오류가 있으면 그 문법적인 오류들은 우리는 그 문법적인 오류를 우리는 컴파일 오류, 보통 문법 오류 또는 신텍스 오류, 문법 오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컴파일하는 시점에 보통 문법 오류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컴파일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 자, 방금 얘기했듯이 링크는 뭐다? 어, 사용자 사용자 코드와 라이브러리. 사용자 코드는 우리가 작성한 코드. 자, 라이브러리 코드는 전문가가 미리 작성한 코드. 자, 프로그래머들이 이미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미리 만들어낸 코드는 라이브러리 코드다. 그래서 사용자 코드와 라이브러리 코드를 두 개를 어떻게 링크 이렇게 결합시켜야지 결국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결합하는 일을 하는 게 뭐다? 링크이다, 링크. 자, 뭐 이런지 쭉 보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소스 코드와 오브젝트 파일을 이렇게 링크를 통해서 합치면은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자, 뭐 이 쭉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쭉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통합 개발 환경까지도 설치하라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했었죠. 통합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는데 그 통합 개발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보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래서 음, 아주 많은 정보들이 있고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 그게 뭐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마 여기까지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사실 혹시나 이제 나는 이 정도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 공부를 좀 해야겠죠.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 쭉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리고 모르는 사항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또 한번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우리가 배울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봅시다. 소프트웨어는 어, 일단 그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일단 엄밀히 따지면 약간 다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할게요. 비슷한 거다. 비슷한 거고. 근데 아까 그 프로그램은 뭐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은 명령어 집합 또는 작업 지시서 이런 거였죠. 근데 이 프로그램하고 소프트웨어하고는 유사한 용어예요. 아주 유사한 용어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카테고리를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어요. 종류별로 좀 나눌 수 있어요.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는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그래서 어떤 스페시픽한 해야 될 그 작업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해야 될 일은 사용자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어, 사용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for user죠. for user.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이메일, 넷플릭스, 뭐 PDF 또는 게임과 같은 결국은 사용자가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운영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펌웨어, 그 이외의 유틸리티, 좀 그 이외에 몇 가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고 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그럼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뭐냐? 운영체제 커널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직접 호출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만드는 행위 자체를, 이 액티비티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운영체제가 뭐고, 뭐 시스템 라이브러리가 뭐고, 뭐 도저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커널과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뭔가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한번 이해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그 예를 들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쉘, 텍스트 에디터, 컴파일러, 디버거, 코어, 유틸리티, 시스템 데몬, 뭐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어 아직.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런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와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아직 만들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만들기에는 이 한 학기 동안 뭔가 이 시간도 모자라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배운다. 이번 학기에 배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어, 그리고 운영체제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운영체제. 그래서 리눅스의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운영체제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프로그래밍이다. 자,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컴퓨터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아까 이게 이제 정의에서 보면 컴퓨터 시스템 자원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다 라는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 시스템 자원이 뭐냐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자원은 또는 이와 같은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다. 소프트웨어도 포함되어 있다. 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결국은 어, 지금 운영 체제나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와 같은 컴퓨터 자원을 뭔가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좀 구분이 되죠.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결국은 사용자가 직접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워야 될 내용은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이 기초적인 활용들을, 이론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것이다. 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려면은 결국은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고 해봐야지 컴퓨터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만 작성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뭔가 컴퓨터 동작을 하는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하려면 이제 컴퓨터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조금 어,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지만 또 컴퓨터 구조,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컴퓨터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아마 이게 내가 이제 좀 생뚱맞게 갑자기 이제 시가 하나 나오죠. 시를 낭송을 하고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에 아마 수업이 끝났던 것 같아요. 이 시가 시 제목은 이제 이 시는 내가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시를 내가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이 시의 이 제목은 컴퓨터 프로그램 생애, 이 제목은 내가 붙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생애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해를 했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컴퓨터 프로그램 생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그큰 위에 있는 가제목으로 C와 프로세스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C를 한번 읊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작성한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컴파일이 되어 링크 과정을 거쳐 이제 우리가 컴파일이 뭔지 링크가 뭔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컴파일이 되어 링크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하죠. 아까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파일로 만들어져서 어떤 특정한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되리니 내가 쉘을 통해서 이를 실행시키면 결국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어서 수행되리라. 뭐 이게 시가 뭐 아주 문학적으로 아름답거나 그런 시는 아니지만 이 시가 내포하고 있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절차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이 시가 가지고 있는 이 내포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컴퓨터 전문가로서의 한발 다가갈 수 있는 뭔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 시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우리 이번 학기에 나랑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컴파일러, 링크업,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다까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크게 문제 없을 거 이해하는 데는. 자, 이 이후에 얘가 어느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되리니 내가 쉘을 수행하니까 결국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어 수행되리라. 이런 내용들을 자,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 자, 그래서 이 시를 좀 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곱씹어 보면 프로그램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 부모님의 태아에서 있다가 출생해서 나왔죠. 이 세상에 나왔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생애도 이 프로그램 그 파일 상태에서는 태아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얘는 메모리 위에 올려져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험난한 세상을 지금 한 20년 넘게 살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듯이 컴퓨터 프로그램도 메모리 위에서 실행하면 그때부터는 프로세스라는 형태가 되고 프로세스가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래서 프로그램은 카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 파일 형태이다. 그래서 때때로 뭐 하나 시스템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컴파일이 끝난 실행 파일이다. 프로세스는 CPU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쉘은 사용자와 대화를 위한 프로세스이다. 이 쉘이 뭔지는 조금 이따 봅시다. 그리고 ls 명령어들도 이 쉘에 의해서 실행되는 프로세스이고 그리고 a.out이나 사용자 프로그램도 프로세스로 실행된다. 어, 아마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작업을 해보면 이제
이 A.out은 이제 A.out은 결국은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이 된다. 실행이 되는 거고 그 실행되는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 오케이. 그래요. 내가 작성한 코드도 있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도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좀 했죠.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는 사용자 프로그램이고 내가 작성하지 않은 코드는 라이브러리 함수 또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브러리 함수는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봐왔던 대표적인 printf, scanf 또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뭐 사용을 안 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string compare 또는 어, 또는 또 뭐가 있을까? A2 A2I 뭐 그러니까 문자열을 뭐 정수로 변환한다든지 이와 같은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이런 함수들을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시스템 호출도 있는데 이 시스템 호출이 뭔지는 우리가 차차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도 있고 내가 짜지 않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내가 짜지 않은 프로그램은 그럼 누가 짠 거고 누가 실행시켜 줄 것이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런 궁금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이번 학기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여기 있고,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여기 만약에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뭐, void main, 가장 간단한 printf, hello world, 어,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만큼은 내가 작성한 거죠, 사실은. 자, 내가 작성한 거긴 한데, 이 printf는 내가 작성한 함수 자체는 아니죠, printf는. 이 printf는 요거 뭐다?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라이브러리 함수. 그래서 이 사용자 코드는 라이브러리 루틴들을 호출할 수도 있고 또는 이 리눅스 커널 안에 있는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도 있다. 그 직접 호출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시스템 호출이다. 운영체제의 커널 함수를 우리는 시스템 호출이라고 한다. 시스템 호출. 음.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이 라이브러리 루틴만 사용을 해봤는데 라이브러리 루틴만 사용을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 사용자 코드, 이 리눅스 커널에 있는 함수들을 한번 해보겠다. 사용을 한번 해볼 거다.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 루틴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면 이 실제로는 라이브러리 루틴은 커널 안에 있는 함수 시스템 호출을 사실은 불러요.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직접 부를 수도 있고 얘를 거쳐서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르는 것과 얘를 거쳐서 부르는 차이점이 뭔지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오케이 이제 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사용자 프로세스가 있고 얘가 이렇게 호출하면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라이브러리가 이게 이제 점선이 있죠. 왼쪽은 어, 사용자 공간, 오른쪽은 커널 공간. 근데 뭐 커널 공간, 사용자 공간 왜 이렇게 나누어라고 궁금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이따가 살펴봅시다. 어쨌든 커널 함수 안에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얘가 호출해서 막 실행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게 끝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호출하는 일들도 우리가 어떻게 호출되는지 한번 살펴볼 것이다. 자, 그래서 시스템 호출이라는 함수는 시스템 호출도 그냥 한마디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한마디로 운영체제 커널 함수라고 보면 돼요. 운영체제 커널 함수.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크게 보면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프로세스 제어, 파일 조작, 주변 장치 조작, 정보 관리, 통신 이와 같은 크게 보면 5가지 카테고리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볼 거다. 어, 그러니까 이 각각의 시스템 호출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이렇죠. 뭐 프로세스라는 게 아까 그건 그러죠.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뭔가 제어할 수도 있고 파일을 입출력할 수도 있고 주변 장치 예를 들어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 키보드나 모니터 이와 같은 또는 하드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정보 관리 또는 통신이라는 게 어떤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 이 시스템 호출을 뭐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거다 이번 학기에.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갔던 것 같아요. 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혹시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하는 부분들이.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왜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을 배워야 되냐면 우리 과목이 시스템 프로그래밍인데 결국은 앞에 이제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그래서 리눅스 시스템 상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볼 거고 그래서 유닉스 리눅스 시스템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근데 리눅스를 알면 되지 왜 유닉스를 알아야 되냐? 결국은 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유닉스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그리고 얘는 오리지널 그 유닉스에서 그좀 뻗어나온 한 줄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몇 자식이라고 보면 되죠. 몇 대서 온 자식. 우리 족보로 따지면 유닉스가 우리 시조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일대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리눅스는 몇 대 선에 아들이나 손자 뭐 또는 뭐 어쨌든 몇 대쯤 되는데 그런데 유독 이 리눅스가 현대 어, 다른 애들은 다 물론 남아있지만 소멸됐어요. 그런데 현대에서 살아남은 게 리눅스 그리고 맥 OS 그리고 몇몇 운영체제들이 좀 살아남았어요. 물론 뭐그 연구용 운영체제로 아주 많은 운영체제들이 계속 활발하게 그 사용되고 있지만 리눅스가 상업적으로 그리고 실제 뭐 상업용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실제 가장 성공하는 운영체제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닉스 시스템을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역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유닉스 시스템을 한번 봅시다. 뭐 물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두 분이 유닉스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 두 분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벨랩 또는 AT&T 랩 지금도 AT&T는 미국에 있는 통신회사죠. 이 AT&T 랩에서 근무하면서 유닉스를 만들었어요. 유닉스를. 어, 그 초창기에는 어셈블리 언어로, 그러니까 C 언어가 아닌 기계어와 비슷한 어셈블리 언어로 만들었어요. 뭐 쭉 만들고, 그리고 아주 간단한 단일 사용자 또는 파일 시스템, 아주 간단한 파일 시스템, 그리고 쉘, 유틸리티 뭐 이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지금 몰라더라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C 언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어셈블리로 이렇게 막 만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 이 유닉스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C 언어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분이 유닉스도 만들고 C 언어도 만들었다. 그게 뭐 지금 이 컴퓨터 산업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분들이죠. 이 두 분은 컴퓨터 업계에서는 그 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C 언어도 마찬가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드는 소스 코드를 막 학교에다가 이렇게 좀 뿌렸어요. 학교나 회사들의 연구용으로 연구용으로 뿌렸고, 어 그렇게 뿌려서 시작을 한 게 여기 나오는 버클리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 BSD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BSD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UC 버클리, 그, 그 UC가 그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그 버클리 대학이죠. 버클리 캠퍼스. 저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버클리 캠퍼스에 있는 그 학교로 이제 이 소스 코드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스 코드가 여기서 또 공개가 돼서 여기서도 이 쭉 소스 코드를 이렇게 쭉 계속 발전을 시킨 거죠. 발전을 시켜서 뭐 다양한 코드들이 좀 들어갔고, 물론 이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자세한 내용들을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 운영 체제라는 유닉스 운영 체제라는 게 있고, 이 운영 체제를 어떤 그 버클리라는 학교로 보내고 그 학교에서 이 또 발전을 시켰다. 발전을 시켰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유닉스 초기 버전이 1973년도에 만들어졌다고.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에 유닉스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리눅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리눅스가 여기 있네요. 리눅스. 그러니까 리눅스는 이 유닉스 버전에서 이렇게 타고 와서 미닉스에서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서 그 리눅스는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미닉스 정도 되고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이제 실제 유닉스죠. 여기 잘 보면 맥 OS 여기 있죠. 맥 OS 또는 iOS도 여기 있죠. 이와 같은 이런 운영 체제도 결국은 이 BSD 아까 봤던 그 버클리 대학교에서 만들었던 운영 체제, 이 운영 체제가 그 할아버지 뻘 되는 거죠. 이 운영 체제가 에서 맥 OS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iOS, 아이폰 OS도 만들어졌다. 뭐 우리가 이 남의 남은 아니 어쨌든 그쵸. 이 유닉스의 남의 이제 족보를 우리가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대략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게 뭐 복잡한 족보들이 있어요. 뭐 아주 복잡하죠.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이제 방금 얘기했던 유닉스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유닉스부터 시작해서 뻗어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이 윈도우도 결국은 이 유닉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유닉스의 예로부터 이 그 갈라져 나온 하나의 운영체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재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영화 아마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히든 피규어라고 어,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 유색 인종들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는 그런 과정들을 좀 다룬 영화이고, 근데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이, 한번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은 크게 보면 커널과 쉘 그리고 유틸리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커널은 유닉스의 핵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유닉스 운영체제의 핵심은 운영체제는 결국은 프로세스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입출력 관리, 파일 관리가 핵심이에요. 어, 자,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차차 볼 건데, 우리가 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뭐죠?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여기서 얘기할 P1, 2, 3, 4 있으면 프로세스들이죠. 프로세스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죠? 메모리 위에서 이렇게 실행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누구부터 먼저 실행시켜 줄지, 그리고 얘를 누구를 여기다 올릴지, 그리고 하드디스크가 또 있을 거고, 또는 SSD가 있을 거고, 이 SSD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오고,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쓰고 하는 일들은 또 어떻게 할지, 또 여기 안에 있는 파일들은 또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일들을 운영체제가 담당해 준다. 그래서 사실 운영체제는 아주 복잡한 소프트웨어예요. 컴퓨터 시스템,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복잡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 소프트웨어 내부를 공부할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운영체제가 있고, 이 운영체제,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운영체제 수업을 지난 시간에 뭐, 지난 학기 때 아마 배운 친구들이 아마 꽤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운영체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쉘이라는, 쉘은 명령어 해석기이다. 그냥 명령어 해석기구나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명령어 해석기이다.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하면 그 명령어가 번역되고, 그리고 뭐 다시 실행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편집기, 문서 처리기, 전자우편 파일 관리자, 뭐 이와 같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틸리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및 응용 프로그램. 음. 그래서 뭔가 좀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될 몇몇 소프트웨어들을 유틸리티라고 그러고, 또는 응용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어, 작은 범위로는 커널이 유닉스인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이것들을 다 포함해야지 하나의 유닉스 시스템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지만, 그럼 도대체 이제 유닉스 시스템 프로그램은 뭐냐?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뭐다? 유닉스 운영체제 안에 있는 커널에 있는 함수이고, 그래서 커널 함수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유닉스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이라고 그런다. 오케이. 자, 시스템 호출이라는 것은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이다. 음. 기본적인 형태는 C 언어의 함수 형태로 제공된다. 근데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의에 따라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스템 호출은 이 커널이 제공하는 커널 함수를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좋겠다.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는 그럼 도대체 뭐냐? 라이브러리는 이제 이미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컴파일된 함수를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미리 컴파일 됐으니까 이미 기계어를 누군가 컴파일 해놨겠죠. 바꿔놨겠죠. 근데 보통 뭐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을 라이브러리를 보통 만들어 놓죠. 대표적으로 printf, scanf, string compare, 뭐 다양한, 그리고 보통 이 유닉스나 리눅스 운영체제 안에 유저 립 밑에 이와 같은 형태로 보통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이 결국은 뭐다? 라이브러리로, 기계어로, 0101, 0000 기계어로 이미 컴파일된 함수들의 집합이죠. 함수들의 집합. 자,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사용자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왜 사용자 수준이 있고 커널 수준이 왜 이렇게 나눠지냐. 사용자 레벨, 유저 레벨, 커널 레벨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근데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커널 레벨로 뭔가 커널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면, 커널 함수 쪽으로 뭔가 들어가려면 시스템 호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제 커널 안에 있는, 이제 사실 이제 얘가 본체죠, 본체. 음, 커널 함수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커널 함수 구현 부분을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호출해서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하드웨어도 있고. 대략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 흐름을. 그림을.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쉴게요. 자, 그래서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 함수는 시스템 호출은 방금 얘기했듯이 운영체제에서 제공되는 시스템 수준의 함수이다. 시스템 호출에 의해 수행되는 대부분의 코드는 커널의 일부분으로 실행된다. 커널 안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시스템 호출 실행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 관리, 프로세스 관리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뭐 fork, exec, read, write 무슨 함수인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당연히 무슨 지금은 모르지만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작성된 사용자 수준의 함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브러리 함수 안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는 여기서 시스템 호출을 불러요. 시스템 호출을 얘가 부르면은 얘가 어디로 간다? 실제로 그날 함수를 호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함수는 printf 이런 게 라이브러리 함수이다. 자, 그래서 시스템 호출은 해당 커널 서비스 모듈을 직접 호출하고 결과를 리턴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는 일반적으로 커널 모듈을 직접 호출하지 않는다.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이 설명을 헷갈릴 필요 없어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면 얘가 시스템 호출을 이렇게 호출한다. 음. 이제 이 그림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 영역이 있고 커널 영역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얘를 이제 실생활을 빗대어서 좀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왜 이렇게 영역을 나눠놨는지. 지금 이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은행에 있는 업무를 보는 그림이라고 내가 가져왔는데 은행같이 생겼죠. 은행같이 생겨 은행이라고 지금 가져왔는데 그림을 자, 이 은행 원들이 있죠. 은행 원들. 이 은행 원 안에 보면 이 문이 하나 있죠. 이 문 안에 뭐가 있어요? 금고가 있죠. 이 금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여기 있죠. 맞죠? 이 금고가 있어요. 안에 금고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용자들은 여기 이제 사용자가 여기 있어요. 이 사용자들이 자기 돈이 사실은 은행에 맡겨놨죠. 근데 맡겨놓을 때 보통 사용자들이 이 금고 안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 입금을 하러 왔어요. 또는 출금을 하러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출금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러 왔는데 여기 안에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내 은행 계좌에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0만 원 있는데 그 100만 원을 인출할 거예요. 인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인출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들어가서 금고에 들어가서 100만 원을 인출을 해오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은행원한테 나 100만 원 인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은행원이 어때요? 금고에 가서 100만 원을 뽑아서 와서 이 사용자한테 고객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죠. 자, 이 운영체제와 컴퓨터 시스템도 똑같아요. 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의 자원들이 있죠. 컴퓨터 자원들은 뭐가 있죠? 여기 CPU도 있고 하드디스크도 있고 또는 키보드도 있어요. 이 얘네들을 사용하려면은 자기가 직접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누구한테 요청하냐 하면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나 하드디스크 좀 쓸 테니 하드디스크에다가 뭔가 좀 저장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 일 자체가 시스템 호출이고, 그러면 얘는 커널 안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읽고 쓰고 다 끝났어요 하고 알려주면 시스템 호출이 사용자한테 다 끝났어요라고 값을 반환해줘요. 똑같아요. 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왔으면 은행원한테 부탁하면 이 금고에 가서 돈을 빼와서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금고에 가서 은행원이 없고 직접 금고에 가서 인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돈 100만 원만 딱 빼갈까요? 만약에 은행 금고에 가면? 물론 그쵸. 자기 돈 100만 원만 대부분 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돈이,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컴퓨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영역을 따로 두고 커널 영역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 영역은 커널 영역 안에 들어와서 뭔가 함부로 작업을 못 하도록 만들었고, 그 작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함수를 불러야 된다. 자,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행 메커니즘과 이 실제 컴퓨터 메커니즘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사용자 영역과 커널 영역을 나눴다. 은행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금고 안으로 못 들어가듯이 여기 있고, 이 금고 안에 있는 이쪽을 은행원들만 사용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슬라이드는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해를